손가락 따봉 4개. 자, 따봉 4개. 정말 상위 10%의 발레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펄리나입니다. 발레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안 되는 동작이 왜 이렇게 많죠? 도대체 어떤 능력을 타고나야 발레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다른 취미는 뭐 1년? 2년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는데 발레는 1, 2년을 해도 안 되고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마스터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번, 발레는 원래 어렵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발레가 당연히 어렵죠. 갑자기 황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발레 어려운 거 나도 알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발레는 발레리나들에게도 어렵습니다. 발레는 발레를 밥 먹듯이 하는 매일 5, 6시간 혹은 그 이상씩 하는 발레리나들에게도 정말 어려워요. 발레리나들에게도 어려운 발레가 나에게 쉬울까요? 발레는 그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나면 발레가 훨씬 쉬워지실 거고 발레를 지속할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레는 원래 어렵습니다. 발레리나들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발레 라이프가 훨씬 즐거워지고 발레를 지속할 수 있는 재능이 생기실 겁니다. 2번째, 발레는 잘못이 없다. 내 몸이 잘못이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레는 우리 몸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합니다. 안쪽 허벅지라든지 팔의 밑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을 열어서 등을 쓴다든지 하는 굉장히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가동 범위를 사용을 하게 되죠. 몸의 가동 범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발레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바가노바 메소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발레를 조금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러시아에는 바가노바 발레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신체적인 능력을 먼저 분류를 합니다. 이 친구가 키는 얼마나 잘할 것 같은지, 발등은 얼마나 나오는지, 유연성은 얼마나 좋은지, 팔의 각도가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다리는 어느 각도까지 찢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발레에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비행 파일럿이 되는 조건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내 몸이 잘못인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발레는 서양 무용입니다. 서양인들의 골반과 가동 범위, 유연성에 맞춰서 메소드도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은 아주 정말 타고난 분이 아닌 이상 그 가동 범위에 완벽하게 매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게끔 배우셔야 되고 내 몸에 맞게끔 메소드를 다시 짜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해야지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발레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이해를 하면 발레 라이프를 지속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속하게 되면 발레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2번도 이해를 해주세요. 발레는 잘못이 없다. 내 몸이 잘못이다. 그러나 발레는 서양인의 몸에 맞춰져 있다. 동양인인 내가 발레를 잘 하려면 나의 가동 범위, 나의 몸을 이해하고 그 몸에 맞게 발레를 해야 하고 내 몸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 이게 이해되면 발레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발레 라이프가 즐거워지기 때문에 즐기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렵진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3번, 발레 동작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잘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바 왜 할까요? 그냥 예뻐서? 저 흰색 막대기가 예뻐서? 아니면 뭐 다들 바 하니까 당연히 그냥 전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발을 왜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유를 찾고 그렇게 해서 저의 생각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샌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알레그로를 좋아해요. 막 뛰고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건 여담이지만 만약에 저랑 레슨 팀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 알레그로 정말 신나게 뛰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센터를 좋아하고 사실 대학생 때도 제가 몸을 풀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로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발을 정말 간단하게 한 다음에 센터를 하고 작품을 즐기는, 움직이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늦은 나이에 발레단을 갔잖아요. 늦은 나이에 발레단을 가니까 바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29에 발레단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발레를 거의 4, 5년 쉬었죠. 그런 상태에서 발레단을 가니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바는 우리가 몸을 더욱 잘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플리에, 우리 플리에 왜 하죠? 골반을 열어주고 외회전, 턴아웃 시켜주고 무릎, 위쪽 근육, 웜업, 여기가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웜업, 그리고 아킬레스건 주변으로 점프를 뛸 수 있는 혹은 턴을 돌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근육의 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포인 왜 하나요? 바닥을 거쳐서 바닥에 이 느낌을 느끼면서 포인하는 것들. 내 발의 근육 웜업이고요. 나중에 점프를 했을 때 밀어내는 힘, 릴르베 업 혹은 토슈즈를 신었을 때 내 발의 근육을 웜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 턴듀 왜 하는지도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앞옆뒤, 이거 앞옆뒤 턴듀 왜 옆만 하면 되지 앞에 옆에 뒤에 왜 있나요? 내 가동 범위를 180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옆에, 뒤에 나눠서 턴듀를 하는 거고 론드잡, 연결해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발레할 때 시선 왜 옆으로 보나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앞만 보고 하면 되지. 왜 옆을 보고 몸을 체크하고 몸의 일자 라인을 체크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발을 하면서. 자, 결론은 우리가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의 지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옆을 보는 이유는 나중에 턴을 돌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턴을 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면서 시선이 여기 갔다가 시선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턴을 돌 때 시선을 옆으로 봤다가 치고 다시 옆으로 보고 돌아오는 이 턴의 과정, 이 턴 할 때 고개, 이 돌리는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옆을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턴을 돌기 위해서 혹은 점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옆으로 시선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고개가 정확하게 제대로 돌아가야 정확한 시선을 볼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턴을 도는 것도 회전축을 빠르게 회전해서 정확하게 도는 것도 있지만 내가 턴을 돌면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고개를 사용해서 시선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몸을 더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가 사실 기본 값이 아니에요. 내가 바가 잘 안 된다면, 플리에가 잘 안 된다면, 포인이 잘 안 된다면, 바에서의 기본 동작이 잘 안 된다면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바가노바 학교 말씀드렸죠. 바가노바 학교 영학년 때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허리손에서 이렇게 골반을 세워 앉는 것부터 배우고요. 이렇게 골반이 엎어지지 않게끔 세워서 앉는 거, 이거부터 배우고요. 어깨를 닫는 게 아니라 여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고개를 정확한 각도로 돌리고 안쪽도 정확한 각도 넘기는 거, 정확한 각도로 각도기 재듯이 정확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팔의 각도, 손 모양 이런 것들도 발을 하기 전에 플로어에서 사전적으로 먼저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발레를 배우면 바부터 배우죠. 사실 바가 기본값이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가락 따봉 4개, 따봉 4손가락, 따봉 4손가락. 쉽죠? 발 이렇게 한번 우리 움직여 볼까요? 조금 웃기긴 한데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따봉 4개, 따봉 4개, 따봉 4개, 따봉 4개. 우리 이거 되게 쉽게 했잖아요. 발 되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손을 잘 움직일 수 있으면 발레 폴드브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이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춤을 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발레할 때 발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 손보다 발을 더 잘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손에서 너무 쉽게 했던 거 발에서 되나요? 되나요? 되시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상위 10%의 발레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발레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레슨에 오게 되면 선생님 저 이게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시켜봤을 때, 이 발가락 운동을 시켜봤을 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얘기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발레는 잘못이 없고 내 몸이 잘못한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얘기했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발레 동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몸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깨가 안 움직이는데 알라스콩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걸요? 우리 손을 못 움직이는데 폴드브라, 알론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손이 딱딱하게 굳어서 로봇 팔처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발가락. 이 발가락 운동, 발가락을 못 움직이는데 발끝 포인을 하고 발끝으로 서고 토슈즈를 신고 점프를 뛰고, 이 발가락 힘이, 발의 힘이, 그리고 발의 섬세한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발가락 이게 안 움직이는데 발레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저랑 레슨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무슨 발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것부터 배웁니다. 진짜 내 몸을 움직이고 깨우는 방법부터 배우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랑 레슨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이게 무슨 발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랑 함께하는 분들은 다행히도 이런 움직임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고 저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 주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회원분들의 몸에 맞게끔 메소드를 짜서 티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레에 솔직히 얘기하면 몇 억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말 교육비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배우는 것에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소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발레를 하는 각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발레에 재능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발레는 원래 어렵다. 발레리나들에게도 어렵다. 그러니 당연히 나에게는 어렵다. 두 번째, 발레는 잘못이 없다. 내 몸이 잘못이다. 세 번째, 발레 동작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잘 움직여야 한다.
내 몸이 굳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동작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발가락을 못 움직이면요, 여러분, 포인을 잘할 수 없고, 턴듀를 잘할 수 없고, 점프를 잘 뛸 수 없고요, 턴을 잘 돌 수 없고, 토슈즈를 신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이 안 돌아가는데, 내가 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꺾이는데 턴을 잘 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을 깨우고 내 몸에 맞게끔 발레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발레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발레를 지속하게 되시면 발레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떠한 취미도 그렇겠지만 발레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발레리나들에게도 어려운 발레이기에 나에게 발레가 어렵다고 내가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전문 발레리나를 꿈꾸시는 분들, 내가 전문적으로 댄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인 조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신체적인 조건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체적인 조건은 내가 몸을 잘 움직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등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강하게 힘있게 설 수 있으면 턴을 3바퀴 돌 수 있어요. 점프를 아주 높게 뛸 수 있고요. 테크닉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단점인 것도 장점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발레는 타고나는 것보다 내 몸을 이해하고 그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힘을 기르면, 잘 움직이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하기만 하신다면 발레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신체적인 타고난 조건이 있어서 발레단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예고 발레 선생님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예쁘다고 발레로 대학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특출난 장점이 없었음에도 발레를 사랑하고 발레를 이해하고 원래 어렵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몸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잘 움직이려고 노력하면서부터 발레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 힘을 계속 내다 보니 발레를 끝까지 하고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발레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 자체도 아직 믿기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발레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재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정말 진심을 담아 봤으니 발레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는 했는데 나는 몸이 너무 안 따라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내 몸에 맞춰서 발레를 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레슨팀 모집 설문지를 걸어두겠습니다. 절실하게 발레를 잘하고 싶으시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연을 적어주시고 레슨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사연 주신 분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레를 사랑하고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발레 고민을 나누는 라이브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발레하는 펄리나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코로나 다 낫긴 했는데 말할 때 뭔가 아직 감기 기운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좀 힘드네요. 빨리 나와서 막 영상도 많이 찍고 여러분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래서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이 1번입니다.